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이는 곳, 바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고 있는 뉴립스의 현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AI 석학들과 개발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술을 뽐내는 그야말로 AI 올림픽과 같은 곳인데, 그런데 이 화려한 축제의 현장에서 앞으로 펼쳐질 자율주행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한 X의 사용자가 찍은 두 장의 사진이 인상적인데, 먼저 테슬라 부스입니다.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스 중앙에는 옵티머스가 위풍당당하게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들은 옵티머스의 관절 하나하나, 센서 하나하나를 설명하느라 목이 쉴 지경이고, 관람객들은 마치 아이언맨을 실제로 본 사람들처럼 눈을 반짝이며 사진을 찍고 있죠. 더 대박인 건 그 옆입니다. 사진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테슬라가 제공하는 FSD 시승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AI 전문가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타보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구현한 엔드-투-엔드 신경망이 실제로 도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는지 그 경이로운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부스 전체에서 미래에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쟁자라고 불리는 구글 웨이모는 어땠을까요? 사진 속 풍경은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고 썰렁합니다. 웨이모는 곧 샌디에고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주행을 시작했다는 뉴스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기술을 아는 전문가들의 관심은 싸늘했습니다. 왜일까요? 현장에서 웨이모 연구원과 나눈 대화 속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한 참석자가 웨이모 연구원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는데, 웨이모는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AI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귀를 쫑긋 세워야 할 대목인데, 엔드-투-엔드가 뭡니까? 카메라로 보고 AI로 생각하고 조향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AI 모델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처럼 운전하는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 웨이머의 연구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아직 그런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시사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웨이머는 여전히 정밀지도, HD맵, 그리고 규칙을 정해주고 라이다 센서에 의존하는 과거의 방식, 즉 룰 기반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지도를 완벽하게 스캔해둔 특정 구역에서는 잘 작동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도로 공사를 하거나 지도가 없는 시골길을 가면은 멈춰섭니다. 그야말로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죠. 반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지도가 없어도 처음 가는 길이어도 인간처럼 눈으로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달립니다. 뉴립스 현장의 그 뜨거운 열기는 전 세계 석학들은 이미 자율주행의 정답은 테슬라의 방식이다 라고 인정한 것과 같다는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즉 자동차 눈을 어떻게 진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특허가 두 가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차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차? 무단횡단? 아닙니다. 바로 빛입니다. 밤길 운전할 때 가로등 불빛이 앞유리에 번져서 차선이 두 개로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대낮에 햇빛이 대시보드에 반사되어서 앞유리가 뿌옇게 변해서 앞이 잘 안 보이신 적도 있으시죠? 우리의 인간은 눈과 뇌는 대단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건 빛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거나 눈을 찡그리면 해결이 되죠. 하지만 카메라는 다릅니다.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은 그대로 빛을 받아들입니다. 불빛이 번져서 차선이 두 개로 보이면은 컴퓨터는 차선이 두 개네 라고 오판을 할 수가 있는데, 햇빛 때문에 앞이 뿌옇게 되면은 안개가 떴나 장애물이 있나 라고 착각을 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죠. 이걸 고스팅과 베일링 글레어라고 부릅니다. 이 광학적 노이즈는 자율주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소인데, 경쟁사들은 이걸 해결하라고 더 비싼 센서를 달거나 소프트웨어로 억지로 보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아예 다릅니다. 완전히 유리를 뜯어내자 진짜로 자동차 유리를 재발명해버렸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럽 특허와 미국 특허를 보시면 소름이 돋습니다.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지 패치와 원뿔형 눈부심 방지 쉴드라는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먼저 외지 패치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카메라 앞유리에 맞춤형 안경을 심어주는 기술인데, 자동차 앞유리는 보통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다. 곡면이죠.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는 필연적으로 굴절이 생깁니다. 유리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 사이에서 빛이 탁구공처럼 튕겨내면서 우리 눈에 잔상을 남기는데, 이게 바로 고스팅 현상입니다. 테슬라는 카메라가 위치한 유리 내부에 쐐기 모양의 웨지, 즉 한쪽 면이 점점 두꺼워지는 특수 형태의 투명 폴리머층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 쐐기 모양의 패치는 굴절이 되어서 들어오는 빛의 경로를 역으로 계산해서 빛이 카메라 센서에 도달할 때는 완벽하게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도록 교정을 해줍니다. 라식 수술을 해서 시력을 교정하듯이 유리의 구조 자체를 바꿔서 왜곡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는 금속 코팅을 제거해서 차량 통신 신호에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설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뿔형 눈부심 방지 쉴드입니다. 이건 카메라에게 최첨단 선캡을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외지 패치 형태를 바로잡는다면 이 쉴드는 명암을 지킵니다. 운전석 대시보드나 차량 내부에서 반사된 빛이 유리창을 때리면 그 빛이 다시 카메라로 들어와서 전체 화면을 뿌옇게 만듭니다. 이걸 베일링 글레어라고 하는데, 마치 렌즈에 김이 서린 것처럼 명암비를 떨어뜨립니다. 그림자 속 물체나 역광 속의 신호등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테슬라는 카메라 앞에 나방의 눈 구조나 소리를 흡수하는 무향실 벽면처럼 울퉁불퉁한 원뿔형 텍스처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미세한 돌기들이 난반사되는 잡광들을 흡수하고 가두어서 빛이 들어왔다가도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게 잡는 덫을 놓는 겁니다. 이 두 기술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지 패치로 세상 모양을 정확하게 보고 글레어 실드로 어떤 조명 상황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게 됩니다. 밤에 비가 내리는 도로, 정면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달려오는 트럭, 터널을 빠져오는 순간의 강렬한 역광, 인간의 눈도 침침해지는 그 순간에 테슬라의 카메라는 맑은 대낮처럼 선명도를 확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웨어 4.0 그리고 곧 다가올 5.0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라이다, 레이더, 그런 비싼 장비 없어도 카메라만으로도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완벽해지면 사용자들의 경험은 어떻게 변할까요?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FSD 리뷰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자칭 통제강이었습니다. 내 목숨이 달린 운전대를 기계 따위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강한 불신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7년 된 모델 3를 타다가 FSD 탑재된 모델 Y로 바꾸고 나서 그의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의 리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 운전대를 놓았을 때의 그 긴장감, 하지만 차가 스스로 복잡한 교차로를 부드럽게 통과하는 순간 내 몸의 긴장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었고 그것은 항복이었고 동시에 해방이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FSD를 완벽한 운전기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 운전기사는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앞차가 급정거하거나 놀라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꽉 막힌 도로에서는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FSD는 다르죠. 지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브레이크 등 때문에 깜짝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위선과 완벽한 침착함으로 물 흐르듯이 도로의 리듬을 탑니다. 이 기자의 심경 변화를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옛날 영화 보셨나요? 100년 전만 해도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운전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이 레버를 당겨서 층을 맞춰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 쇳덩어리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기계가 층을 못 맞추면 어떡해? 라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추락하면 어쩌지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버튼들을 눌러주고 거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인간 운전원보다 훨씬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이죠. 운전원은 사라졌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테슬라 FSD가 딱 운전원이 사라지는 시기에 초입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기계한테 운전을 맡겨라는 막연한 공포가 와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네 라고 신뢰로 바뀌고 있는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영상 하나가 이를 증명합니다. FSD가 주행 중인데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에 아주 작은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못 보고 지나치거나 뒤늦게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뒷차를 위협했을 상황이죠. 하지만 FSD는 달랐습니다. 멀리서 까마귀를 인식하고 아주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급제동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달린 것도 아닙니다.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한 것이죠. 까마귀가 날아가자 다시 부드럽게 가속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수준이죠. 도로 위는 변수의 연속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운전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 공사 현장, 폭우와 안개, 인간은 피곤하면 반응 속도가 0.5초, 1초 늦어집니다. 하지만 FSD는 360도 모든 방향을 동시에 감시하며 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최적의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차에서 타서 목적지만 말하고 의자를 뒤로 젖히고 넷플릭스를 보거나 잠을 청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세상을 가장 먼저 여는 열쇠는 당연컨대 테슬라가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을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엄청난데 먼저 상용차 시장, 즉 돈을 벌어다 주는 차 시장에서 반응이 엄청납니다. 최근 세계적인 물류 공룡인 DHL이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를 인도받아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2주 동안 3,000마일, 약 4,800km를 굴렸는데 짐을 꽉 채우고 장거리를 뛰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에너지 효율 대박, 견인 능력 최고, 운전자 만족도 최상, 이 세 가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류회사에서는 트럭은 돈을 버는 기계입니다. 기름값 덜 들고 고장 안 나고 기사님들이 좋아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DHL뿐만 아니라 300대 이상의 트럭을 굴리는 켈러 로지스틱스도 테슬라 세미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세미가 본격적인 양산 궤도에 오르면 물류시장의 판도를 뒤엎고 테슬라에게 엄청난 현금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확신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꼬리표, 바로 품질 논란입니다. 테슬라는 단차가 심하다, 마감이 엉망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한 2026년 자동차 브랜드 신뢰도 순위에서 테슬라가 드디어 종합 탑 10에 들었습니다. 작년 18위에서 11호 무려 8계단 상승을 했는데 컨슈머 리포트가 어떤 곳입니까? 깐깐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테슬라는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든다. 품질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라고 공인을 한 것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불리던 전기트럭 스타트업인 리비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신뢰도 점수 100점 만점에 24점을 받으면서 꼴찌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50점이 넘었죠. 이제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말은 리비안 같은 후발주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테슬라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제조에서도 토요타, BMW와 같은 거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격전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는 곳, 중국에서 성적표입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인 BYD와 샤오미 등이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는 곳이죠. 애국 소비 성향도 강한데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가 판매 서비스 만족도 1위, 그리고 AIS 만족도 부분에서 모두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국차가 싸고 좋으면 그거 타는데 그런데도 테슬라를 1등으로 꼽고 있다는 것은 차의 성능, 소프트웨어의 편리함, 그리고 서비스 질까지 모든 면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시장에서 1위는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테슬라의 FSD 기술과 세미트럭 그리고 품질 혁신까지 인류 삶을 바꿀 혁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시선이 고작 이 지구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2026년에 나올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지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전해드린 스페이스 X 발사대 승인 소식들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적지는 세계 1등 부자가 아닙니다. 그의 눈은 항상 저 위 붉은 행성 화성에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을 바꿀 퀀텀 점프를 위해서라면 테슬라라는 든든한 버팀목 이외에도 남은 한 달 내 계좌를 폭발시켜줄 가볍고 빠른 종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진짜 야망인 스페이스X인데 기업 가치가 50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1.6배. 그렇게 달하는 괴물인데, 하지만 아쉽게도 비상장이라서 우리는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그렇다고 손 놓고만 구경하실 겁니까? 진짜 고수들은 남들이 아쉽다 할 때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분석한 최신 보고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건 월가 세력들이 참고하는 우주투자의 바이블 스페이스 캐피털 2025년 3분기 최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번 3분기에만 우주산업, 그 중에서도 인프라 분야에 약 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가려는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5개 분기 중 최고치인데, 경기 침체다 뭐다 해도 로켓을 만들고 발사대를 짓는 이 기반 시설 쪽에는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국방이 성장을 주도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테슬라 로봇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각하죠. 최근 승인받은 37번 우주발사대도 바로 우주군 기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군 창설, 안보 강화 기조 및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정부의 천문학적인 돈이 이 인프라 기업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표를 보시면은 우주 산업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맨 왼쪽 주황색 부분은 인프라 부분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 X는 못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옆으로 보면은 로켓랩도 있고 레드와이어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X와 함께 우주 뼈대를 만드는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화려한 꿈만 파는 기업은, 즉 내실이 없는 기업은 가고, 실제로 로켓을 쏘고 부품을 납품하는 실적이 있는 기업들에게 돈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자료와 브라이스테크에 있는 밸류체인을 샅샅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이스X의 로켓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아직 시장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숨겨진 저평가 부품주를 찾아냈습니다. 테슬라가 10% 오를 때 이 가벼운 부품주들은 테슬라 이상의 잠재력, 아니 그 몇 배의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나 월가에서도 우주항공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세력들은 이미 매집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 라고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꼬였다고 판단하면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갑니다. 게다가 우주항공 관련주는 뉴스 하나, 로켓 발사 일정 하나에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고점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격이 되는데, 이 섹터는 실시간 대응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025년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계좌를 테슬라와 함께 폭발시켜줄 스페이스X 밸류체인 핵심 부품주 리스트와 세력들이 매집하는 골든타임을 우리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링크가 나오면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발송을 해드릴 것이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도 더보기를 꼭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 내용이 나오시면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마찬가지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테슬라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시면서 스페이스X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이 가벼운 부품주들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일론 머스크의 ETF를 만드는 것이죠.
로켓은 카운트다운이 끝나면은 기다려주지 않고 발사가 됩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죠. 발사 버튼 누르기 전에 당장 탑승을 하시면은 남은 25년 마이너스 된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로 변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